안녕하십니까.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? 저희가 저번 주에 저번 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한 이유 너무 신랄하게 얘기했나요? 뭐 저희를 비난하는 글도 많고 저희를 옹호하는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. 다 여러분 관심인 것 같고요.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. 저희가 찍은 것 중에 벌써 9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있는 것도 있고,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, 그러니까 질책도 관심이고 저희 칭찬도 관심이고, 다 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에 저희 프로가 더 융성해지고 컨텐츠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달려줄 전문가는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그거 보셨어요? 제가 아까 9만 회 나왔다는 거? 아, 저는 안 봅니다. 그죠? 네, 왜 안 본지 제가 아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고. 좋습니다. 오늘도 곽 대표님과 다뤄볼 주제는 우리 시청자들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. 갭 투자란 말 아시죠? 갭 투자.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 투자. 뭐 이제 갭 투자는 끝냈다라고 또 어느 분은 또 일가를 날리셨는데, 재건축 vs 재건축과 갭 투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, 이런 주제를 갖고 곽창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건축하고 갭 투자, 이거 vs가 아니고 end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어떻게 이렇게 vs를 하셨어요? 아, 벌스죠.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 대 갭 투자, 그러니까요.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높은가, 또는 뭐 말하자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얘기죠. 재건축도 갭 투자가 금액이 좀 크긴 커도 그것도 갭 투자 아닌가요? 그런데 이제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는 거죠. 목표 자체가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레버리지를 그쵸. 활용하는 투자가 되는 거고, 재건축 투자는 이제 뭐 철거를 해서 신축 아파트가 생겼을 때 그 효율을 보는 거고요.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갭 투자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요즘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 또 2000년대 초에 재건축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이 재건축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2 재건축 2000년대 이후에 2차 강남 재건축 붐이 불고 있으니까 이제 뭐 예컨대 압구정 뭐 한양 현대라든가 이런 데를 구입하면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물론 예전에 제가 많이 추천을 해 드렸던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제가 추천을 못 하겠어요. 아, 왜요? 재건축 투자라는 게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들고 있다가 돈 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재건축이 바로바로 추진되는 게 아니거든요. 또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돼서 뭐 이렇게 철거 착공 단계에 가 있는 이런 재건축들은 또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게 크죠. 듭니다. 너무 크니까.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그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어요. 우리가 뭐 90년대 말 정도면은 이 아파트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 전세가율이 거의 50% 정도였고요. 또 전세가율이 많이 올랐어도 한 60% 정도 됐었어요. 그때는 막 그 매체나 전문가들도 칼럼이나 60%가 마이 리미트라고 얘기해서 전세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60% 이상 못 올라간다는 그러셨죠.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거의 그 70%대입니다. 물론 요즘은 조금 떨어져 가고는 있지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갭 투자를 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.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갭 투자금이 엄청나게 크게 들죠.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가 10억이지만은 전세가는 1억뿐이 안 하니까 이 전세가율이 한 10% 정도뿐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투자금 많이 묶여가는데 이제 문제는 재건축이 된 경우와 그냥 갭 투자를 한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 가격이 상승하면 재건축만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같이 상승하는데 물론 재건축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요.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뭐 상승하는 게 100이라면은 기존 아파트는
뭐 70 또는 뭐 60 정도 상승할 수 있겠죠. 예. 말하자면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이 30-40% 정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. 예. 그럼 70을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금액은 90%를 넣어야 돼요. 예. 전세를 끼고 그리고 60% 100%의 시세 상승을 기록하니까 예. 수익률이 100%가 좀 넘는 정도가 되죠. 예. 그러나 기존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전세가율이 70%라면은 실투자금이 30%거든요. 예. 30%를 넣어서 60%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200%잖아요. 그렇죠. 거의 수익률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. 이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이 재건축 투자는 사실 재건축 사업이거든요. 예. 그냥 투자가 아니고 재건축 추진을 해서 어떤 단지는 사업이 성공하는 단지도 나오겠지만은 또 어떤 곳들은 거의 사업이 다 진행됐는데 갑자기 비대위가 생긴다거나 그렇죠. 뭐 자금이 생겨가지고 뭐 소송으로 진행되고 하면은 장기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시간. 예. 특히 지금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입주하는 준공되는 시점에 뭐 그냥 뭐 본인 현금으로 팔지도 않았는데. 팔지도 않아서 돈인 양도 차익이 생긴 것도 아닌데 돈을 내야 된단 말이죠. 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내야 되니 참.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이 진행돼서 설립인가가 나버리면은 그 다음엔 또 입주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죠. 재산권이 장기적으로 묶여갈 수도 있고요. 또 사업이 막상 뭐 진행이 돼서 성공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늦게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에 경기가 나빠져 버리면은 그 시점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한참 입주량이 늘어날 때는 나중 가면 또 전세를 못 맞추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진짜 피곤 정말 힘든 경우죠, 그거는. 네,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90년대 말에 강남 재건축을 많이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보면은 겉에서 보기엔 다 금세 성공한 것 같지만은 다 5년, 10년 그 가슴앓이들을 했습니다. 5년이면 참 짧은 거죠. 예. 뭐 예를 들면 가락시형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말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한 15년 정도가 더 걸려버렸거든요. 예.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은 만약 이번 상승장에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뭐 압구정 현대다 하면은 돈이 막 뭐 15억에서 뭐 20억, 30억까지도 돈이 묶여갈 수 있는데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이제 추진 안 되고 경기가 나빠졌다. 이러면 낡은 아파트니까 전세 보증금, 전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렇죠. 이걸 만약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한다, 재테크를 한다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리스크를 분산해서 내 인생을,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. 그 중에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이 부동산이고 또 주택이고 하기 때문에 이 안정자산을 찾아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재건축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또 재개발은 더합니다. 이런 걸 사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전체 조합원 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을, 이런 리스크를 왜 져야 되냐는 거죠. 그러니까 재건축뿐만 아니라 뭐 강북의 대장주인 하남 뭐 재촉지구라도 좋고 뉴타운에도 좋고 그것도 2003년 지금 15년 걸린 거예요. 15년 걸려서 지금 상구역인가요? 이번에 그것도 난항을 겪다 층수 낮춰가지고 된 게,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손바뀜은 계속 있었겠죠, 투자자들은. 근데 만약에 이제 최종 그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실소유자거나 또는 뭐 정말 투자자가 됐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가는 구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난데 가지 못하고 또는 더 시간이 요즘은 끝에 소위원회 심의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아주 웃기더라고요. 보통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심의가 받는데 사업인가를 못 받아요. 시행인가를요. 심의에서 뭐에 반려, 보완 이런 게 한두 번만 나오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그거는 사업하는 주체는 그 비용 문제, 그 들어가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엄청난 거 문제가 생길 텐데, 그죠? 근데 이제 제가 재건축 재개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점점 그 경기가 더 좋아지고 집값이 오르고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뭐 도시개발 사업도 나올 거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또 뭐 지역 주택 조합이라든가 네. 갖가지 종류의 개발 사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.
그런 조합원이 된다는 거는 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초기 단계니까 지금 사업에 참여하는 건 괜찮지만 경기 호황기 끝물쯤 가서 그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조합원이 되면 리스크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차츰차츰 조심해 가면서 조합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리스크가 없는 게 갭 투자거든요. 팔 수 있는 시기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시장을 누르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전세가라든가 월세가,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 임대료가 올라갔을 때 갭 투자는 금세 내가 투자한 실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런 면까지 고려하면은 지금은 갭 투자가 우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 곽창석 대표의 판정은 갭 투자가 현재는 더 효율적이다, 재건축보다. 근데 이제 정부에서 시그널을 자꾸 주는 이유는 무분별한 갭 투자. 그러니까 15년, 14년부터 해갖고 뭐 인터넷 같은데 뭐 1억의 집 열채 사기 그냥 묻도 보도 많고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의 그런 아무데나 사는 이런 갭 투자에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.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갭 투자를 하신 분이 사실 아무데나 했어도 최근에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았어요. 지금까지는. 어쩌면은 앞으로 한 몇 년은 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는 아무데나 갭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갭 투자를 막 조직적으로 막 기업형으로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지금은 빠져나올 때를 계속 계산하는 갭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갭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세미나를 언제 하신다고요? 저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계속 하고 있고요. 또 토요일은 또 선별적으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. 그렇습니다. 유료죠? 10,000원이죠? 예,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정보 10,000원에 얻어 가시는 거는 뭐 아무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. 자, 갭 투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. 뭐 여러분들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갭 투자 많이 하시면 아무거나 많이 하시면 지방세만 많이 내십니다.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양도세 많이 내는 그런 갭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